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KS 기계제도 통치기입니다. 기계제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라는 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네, 아무렇게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선이나 문자, 기호 등을 사용해서 규격에 맞게 도면에 그리는 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계 부품을 설계하거나 제도할 때 따라야 하는 규격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KS 규격을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죠. 이 KS 규격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B나 C, D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이 KS 기호의 부분들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 KS 규격을 나타내는 방법은 KS 규격을 쓰고 그 다음 부분을 쓰죠. 기계 분야라고 하면 B를 쓰고요. 그리고 4자리 숫자를 입력하게 됩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숫자마다 정렬되어 있는 분류를 볼 수 있고요. 이런 숫자를 조회하게 되면 해당 분류에 있는 부품들의 상세 규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죠. 한국공업 규격 중에서 기계 분야에 관한 규격을 물어봤죠. 한국공업 규격은 KS 규격을 얘기하고요. 기계 분야는 B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도라고 했는데 빈 종이에 아무렇게 그리는 게 제도가 아니고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먼저 채우고 나서 내가 원하는 제도를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도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상물의 도형과 함께 필요로 하는 구조나 조립 상태, 치수, 가공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상물의 그림이 있고 이 그림을 표현하는 다른 추가 정보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도할 때 애매한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뜻을 가지고 기호나 표, 규격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면들은 국제 교류 입장에서 국제성을 가져야겠죠. 어느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통하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통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기술의 각 분야에 걸쳐서 정확성이나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도면의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면의 양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면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이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문서에서는 A4 용지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소설책이나 이런 책들에서는 B5 용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A4 용지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지만 A3도 있고 A2도 있고 A1도 있죠. 똑같은 원리로 B4도 있고 B3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에서는 이 A열 사이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계열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제도에서는 종이를 눕혀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세우게 되면 폭과 길이의 비는 폭이 1이라고 하면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이 비율을 가지고 있죠. 이 비율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4 용지보다 큰 상태 A3 이상에서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접게 되면 A4 용지 크기로 접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용지가 A0라고 하면 이 A0를 반으로 나눈 것이 A1 용지죠. A1 용지를 반으로 나누면 A2 용지가 되고요. A2 용지를 반으로 나누면 A3, A3를 반으로 나누면 A4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A3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A4 용지 크기만큼 되는 것이죠. 그러면 A2 용지는 한 번 접고 2번 접어야 A4 용지 크기로 되는 것이죠. 이제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A3 용지랑 A4 용지를 한번 보죠. A4 용지에서 297이라고 하는 숫자는 같은데 210이 어떻게 되죠?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420이 되죠. A4 용지 2개를 이렇게 겹치면 이 가로 길이가 A3 용지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A4 용지의 규격 크기만 알고 있으면 곱하기 2를 계속 해가지고 A1이나 A0의 크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도면을 철할 때, 도면을 책 형태로 만들 때는 윤곽선은 용지 가장자리에서 25mm 간격으로 뜬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따가 도면의 양식에서 윤곽선을 말씀드릴 건데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의 테두리에서 철을 할 때 얼마 띄운댔죠? 25mm. 그럼 모든 용지에 대해서 다 25mm가 해당되는 것이죠. 가끔가다 철하지 않을 때를 물어볼 때도 있는데요. A2를 기준으로 크면 20, 작으면 10mm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도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양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윤곽선입니다. 윤곽선은 제도 영역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제도를 하려면 이 윤곽선 안에서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죠. 이 윤곽선은 0.7mm 굵기의 실선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가장 바깥쪽에 종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두는 이 선이 바로 윤곽선이 되는 것이죠. 이 회색 영역 안에서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표제란입니다. 제도 영역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 표제란을 그리고 식별번호나 제목, 도면 형식, 주간 부서, 작성 일자 이런 것들을 정보를 기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중심 마크인데요. 면에 마이크로필름을 만들 때 또는 복사할 때, 중심을 잡을 때 이런 도면의 중심을 잡기 위한 중심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얘도 0.7mm의 굵은 실선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윤곽선 오른쪽 하단에 표제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각 면의 중심에 중심 마크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도면 구역은 도면의 상세 위치를 알기 쉽도록 용지에 알파벳이나 숫자로 표현해 놓은 걸 얘기하고요. 재단 마크는 용지를 잘라내는데 편리하도록 용지 네 변의 경계에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그다음 비교 눈금은 도면을 복사할 때 편의를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마련한 비교 눈금입니다. 그림을 보면 도면 구역에 이렇게 A, B, C, D 그리고 1, 2, 3, 4로 구역을 정해져 있는 게 있죠. A5를 얘기하면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도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단 마크는 도면을 잘라낼 때 사용하기 위한 재단 마크입니다. 그리고 비교 눈금은 도면을 겹쳤을 때 비교하기 위한 비교 눈금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죠. 이러한 6가지 도면의 양식 중에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어느 도면이든 무조건 있어야 되는 3가지 양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윤곽선이고 표제란, 중심 마크 이 3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면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보죠. 도면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 도면의 위치 결정에 편리하도록 만든 양식은 중심 마크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도면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용지에다가 내가 원하는 부품이나 공작물을 그리고자 할 때 일단 양식을 만들어야겠죠. 표제란, 중심 마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보다 작은 물체는 바로 그려서 넣을 수가 있겠는데 종이보다 물체가 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척도죠. 어떤 비율로 축소해서 그려놨다고 얘기하는 표제란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크지만 작게 그려내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실제는 여기가 1m라고 하면 내가 그린 건 1cm로 그리고 1m는 100cm죠. 그래서 1대 100이라는 척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척도는 도면과 실물의 크기에서 나오는 오류를 보정하고자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척도는 A 대 B로 표시하는데 여기에서 A나 B는 숫자인데 A는 도면에 그려지는 물체의 길이 그리고 B는 실제의 길이죠. 제가 예시 들었던 예를 한번 보죠. 이 두 그림에서 A는 뭘까요? 도면에 그려지는 실제 길이 1cm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실제 길이는 1m였죠. 1m는 100cm다. 그래서 1대 100 축척이 되는 거죠. 줄인 것. 그래서 축척은 실물을 축소해서 그린 도면을 얘기합니다. 여기 1대 100이 있죠. 그러면 실제 물품과 내가 그린 그림의 크기가 같으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현척이라고 합니다.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린 도면 1대1 있겠죠. 그리고 배척이 있습니다. 실물을 확대해서 그린 도면입니다. 이건 앞자리 숫자가 더 크게 되겠죠. 실제 길이는 1인데 도면에서 그리는 길이는 2로 그리는 거, 2배로 뻥튀기해서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배척은 실물이 작을 때 확대해서 그리는 것이고
축척은 실물이 도면보다 클 때 작게 그리는 것이고, 현척은 같은 크기로 그리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척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고, 현척, 축척, 배척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결국에는 A 대 B로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죠. 우리는 B가 실제 길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갖다 대든지 오른쪽이 실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실제 길이가 1인데 도면에서는 2로 그렸어요. 뻥튀기 했죠? 그러면 배척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실제 길이가 50인데 1로 줄였어요. 그러면 축척이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척도의 기입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면을 그리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척도는 표제란에 기입합니다. 척도는 표제란에 반드시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척도를 사용해서 그린 도면의 치수는 실제 치수를 기입한다.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원통 봉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 실제로 재보면 뭐 3cm 정도 되겠죠.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이는 3m예요. 그러면 3cm나 3m나 어떤 걸 적어야 될까요? 실제 길이 3m를 적어야 합니다. 3m짜리 공작물을 도면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도면은 3m가 안 되니까 축척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이 간단하게 그린 걸 3m를 그대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치수를 기입하게 됩니다. 척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 한 도면에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그림 부근에 기입해 주게 됩니다. 어떤 도면에 공작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1대1 현척을 사용하고 1대50 축척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각 부품의 옆이나 밑에 이렇게 척도를 기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규정한 척도 값으로 그리지 못한 경우에는 부품의 번호 옆에 기입하거나 또는 비례척이 아님 또는 NS, non-scale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부품을 그리는데 너무 복잡해서 척도에 따라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표제란에 NS 또는 비례척이 아님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길이가 50mm인 것을 1대2로 축적해서 그린 도면에서 치수 기입은 얼마로 해야 되는가? 그럼 실제 치수를 적어줘야 되죠? 50mm를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한 번 더 보죠. 1대2라고 하면 오른쪽이 실제 치수라고 했죠? 실제 치수가 2인데 도면에 그릴 때는 1로 줄여졌어요. 그러면 축척이죠. 그래서 축적이 아니고 축척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양은 반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치수도 반으로 줄는 게 아니죠. 그림은 그렇게 그리는데 치수는 실제 길이를 적어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용지의 크기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림은 줄여서 왔는데 표현은 실제 길이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작업자가 이것을 보고 50mm 축을 원하는구나 하고 50mm짜리 긴 축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척도를 사용해서 그린 도면은 치수는 반드시 실제 치수를 기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의 종류입니다. 선의 종류와 용도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걸 모르게 되면 실기시험에서 선의 종류와 용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형선이죠. 물체의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나타내는 선. 그래서 선의 종류는 붉은 실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외형선을 사용한다. 그 다음 수문선, 파선, 은선을 사용합니다. 파선, 은선은 이렇게 점이 있는 모양으로 파선을 그리게 되죠.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나타내는 선. 직육면체에서는 이 부분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점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수문선, 선의 종류는 파선 또는 은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중심선, 1점 관은세선이에요. 1점 관은세선은 한 번 길게 그리고 점 한 번 찍고 한 번 길게 그리고 점 한 번 찍고 한 번 길게 그리고 점 한 번 찍고 이런 실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점 세선이죠. 세선이 이거고 한 점은 이거고요.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는 데 쓰는 선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원의 중심선이 그려지는 선이죠. 그 다음 가상선입니다. 가상선은 가는 2점 세선, 하이픈에 두 번 찍고 다시 하이픈, 이 선이죠.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하는 선이거나 물체가 이동하는 가동 범위를 나타내는 선,
그리고 되풀이 되는 모형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이 원이 손잡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만큼이 가동범위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특수지정선입니다. 굵은 1.3선이죠. 1.3선이긴 한데 선의 굵기가 굵습니다. 특수가공을 하는 부분의 범위를 표시하는 선이죠. 이렇게 네모라고 하고 굵게 이렇게 칠하면, 그리고 여기다가 뭐 지시선으로 표면 처리라고 하면 이 부분을 표면 처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파단선입니다. 파단선은 자유실선으로 얘기하고요. 그냥 내 맘대로 그리는 실선을 얘기합니다. 대상물의 일부를 파단한 경계면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이 선하고 해칭을 많이 사용하죠. 해칭은 가는 실선으로 해서 45도 빗금으로 치는 걸 해칭이라고 하고요. 절단된 부분을 나타내는 선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파단한 부분을 얘기하고, 여기가 잘려져 있다라고 하면 단면을 이렇게 해칭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 잘려 있고 여기는 잘려 있고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파단선과 해칭입니다. 파단선에서 자유실선이 잘 나오죠. 얘는 가는 실선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파단선이 가는 실선으로 자유롭게 그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 절단선입니다. 가는 1.3선인데요. 단면도를 그릴 때 절단 위치를 대응하는 그림에 표시하는 선입니다. 이건 단면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은 1.3선을 사용하죠. 중심이나 기준을 표시할 때는 가는 1.3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피치, 기어나 나사 등을 제도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가는 1.3선입니다. 반복되는 도형의 피치 기준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그 다음 무게중심선, 가는 2.3선을 사용하고요. 단면에 무게중심을 표시할 때 이 무게중심선을 사용합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가는 실선입니다.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 지시할 때 사용하는 지시선, 회전 단면선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가는 실선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의 종류는 이렇게 선의 모양을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선의 굵기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1대 2.5대 5인데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가는 선이 0.2mm를 쓴다고 하면 굵은 선은 0.5mm 정도를 쓰고요. 그리고 아주 굵은 선이라고 하면 1.0mm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죠. 제도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물체의 복잡한 형상을 가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들이 이렇게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겹치는 선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이 우선순위는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제도, 실기시험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건 제품, 가공물의 외형이 명확하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외형선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여기랑 숨은선이랑 이렇게 겹치면 외형선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앞자리만 외우게 됩니다. 외숨, 절중, 무치 이렇게 앞자리만 외우게 되죠. 꼭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기호나 문자, 숫자 등이 추가로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문자가 여기 이렇게 겹쳐진다라고 하면 문자나 기호가 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선의 우선순위는 기호나 문자, 숫자가 가장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숨, 절중, 무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 겹쳐질 때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까 외웠죠? 외숨, 절, 중, 무, 치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외형선은 여기 없죠. 그 다음 중심선은 네 번째죠. 아니고 외형선 다음에 숨은선이죠. 숨은선은 2번이 있네요. 그럼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